자, 요약집 7페이지 맨 위에 펴보십시다. 요약집 지금 배우는 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죠. 이 수권행위는 요식행위라고 불요식행위. 그리고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면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근데 이 수권행위는 갑을 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그 위임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주로 포함되는 경우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맨 위에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을 맨 위에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 맨 좌측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가로에 넣고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원인된 법률관계. 그럼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는데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갑이 을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고용했다고 그랬지. 지금은 잘 알아들을 거라고.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고용했어. 근데 석 달이 되었는데 밥은 2그릇씩 먹으면서 한 개도 분양을 못해. 밥은 2그릇씩 처먹어 이 자식이. 비빔밥에다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임마 왜 한 개도 못 하냐 너는. 네, 진실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럼 다른 놈들은 거짓말했어. 그래서 잘라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걸 약해서 따라 해고 하려고 봤더니 아침 몇 시에 나온다고 그랬어? 6시에 나와서 자식이 마당 쓸고 있는 거예요. 날로 펴놓고. 그러니까는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너는 운전이나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너는 운전이나 해라 해서 고용계약은 그대로 놔두었어? 없앴어? 놔두고 너는 운전이나 해라 하면 분양계약을 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그랬지? 이걸 뭐라고 그래? 수권행위에 철회했잖아. 이렇게 철회. 그래서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해. 근데 수권행위를 처리하기 전에 고용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어 없어?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돼버리면 대리권도 없어져 버려. 근데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시킨 채 수권행위만 처리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대리권 소멸한다는 거니 맨 위에 본다. 양가로 1번. 1번의 우측에 양가로 1번 봤더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럼 거기에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1번에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는 외워버려. 본사, 대사성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의 빨간 것으로 종, 그리고 수권행위의 철 외워본다. 종철. 그러면 자 이제 대리인에는 법대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임의 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종철이. 다시 한번 종철이는 임대에만, 그리고 두 개 다에는 본사, 대사, 성파 두 개 다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본사, 대사, 성파, 종철. 자, 양가로 2번. 원인된 법률 관계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 관계는 존재한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같다. 그 다음에 그 말은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따라서 불요식행위, 비출연행위, 보조행위.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그래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 임의 대리인이라고 불러. 임의 대리인. 그럼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 속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음 없음?
없어 이게 임의 대리인은.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 있었냐면 본인의 승낙 또는 에어버려 승또부 그런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어 밑에.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에 의해서 복인권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복임행위라고 불러. 그러면 이 복임행위는 이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행위냐면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해. 다시 한번 대자선. 그래서 밑에 복임행위 보여 안 보여? 그리고 굵은 검정선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지. 대본선이다 대자선이다. 이 말은 뭐냐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런 뜻이야. 복대리인은. 그러면 여기는 대자선인데 여기 잘 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따라선다. 본인이 지명언자 선임 하는 경우와 지 마음대로 선임하는 경우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복임행위에 대해서 복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첫째, 자기 마음대로 선임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지명언자를 선임한 경우 두 경우 있다면 어느 경우가 책임이 무겁겠어? 지명언자 선임했을 때, 지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 그래. 그러면 지가 임의로 선임했을 때는 원칙이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 이거보다 성감 책임 져줘야 돼. 그런데 지명언자를 선임했을 때는 본인이 지명언자를 선임했을 때는 본인이 선임한 사람을 지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선임 감독의 성감 책임은 있고 없고 지명언자 놈이 불성실해. 성실하지 못하단 말이야. 또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이해. 그래서 불성실하거나 태만하면 빨리 알려야 되는데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거나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언제든 잘라버릴 수 있어. 그래서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해임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따른다. 불통지, 불해임의 경우에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외워. 지명언자를 선임했을 때는 외워버려. 불불책임.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는 성감 책임 이렇게. 그러니까는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하여 두 개의 책임이 있어. 다시 한번 성감 책임, 불불 책임. 구별하시겠어?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본다. 박스에 복인권과 책임의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원칙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책임은 봐. 책임 원칙이 무슨 책임이야?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지명언자를 선임 시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불통지 또는 불해임 시에 책임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따른다. 불불 책임. 그러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불불 책임은 없어.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우리는 불불 책임으로 표현한 것이야 이게. 자, 정리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요 행위는 복임행위라고 하고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해.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선임된 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다른다. 지명언자 선임, 그러지 않는 자 선임. 두 경우가 있는데 지명언자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 그러지 않은 자를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무거워. 어떤 책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지라고 하면 복대리인 선임 않고 그만둬 버릴 수 있어. 복대리인이 대리인이 무슨 죄인데 무과실 책임지냐 그러면 언제든지 대리인은 그 죄를 사임할 수 있다니까. 따라서 대리인은 언제든지 대리권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리권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젠장 괜히 복대리인 선임했다가 자기가 쪽박 쓰려거든 뭐하러 선임하냔 말이야.
그래서 복대리는 선임 안 할 수도 있어 없어? 언제 그만둬 버릴 수 있어. 근데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야 지연이 시켜라 지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 시켜서 여러분이 봤을 때 지연이를 보니까 성실해 불성실해? 응? 말이 빨리 안 나온 거 보면 그러면 불성실하거나 저놈이 나 조금만 공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 일찍 가야지. 일찍 갈 일이냐고 그게. 공부 좀 해놓고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내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소주 한 병 먹어야 되겠다고 하거라. 자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자선이고 선임헌자는 크게 복대리는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따라서 지명헌자, 그러지 않은 자. 그래서 책임도 나눠진다 아시면 돼. 그러지 않은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복대리인은 이제 이 사람도 대리인이고 이 사람은 복대리인이라고 하고 둘 다 대리인이야. 본인이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원대리, 복대리. 그럼 이 복대리는 은행 가서 누구 이름으로 융자 받아야 되냐면 본인 이름으로 융자 받겠죠. 그래서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 복대리는 이렇게 오면 돼. 이 복대리는 여러분다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이렇게 하면 다 맞춘다고.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선임에서도 언제나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없다.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같다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것이 복대리.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안 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 물어봐 버리더라고. 그래서 표현 대리까지 다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무권 대리로 가. 그럼 여러분들 7페이지를 봐. 7페이지. 보충계리 7페이지 계속. 그러면 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면 그 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갔어. 그럼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 그럼 복대리인도 법정 대리인이냐 임의 대리인이냐? 임의 대리인이 이제 거래를 하려거든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 그럼 여기서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현명이라고 하거든.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물어본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뭔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써버렸다는 것이야. 대리인의 이름으로 써버린 걸 비현명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 아니야? 그래서 이 병은 이 X 토지를 소유권이 누구이든 간에 이 사람이 매도인 줄 알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원칙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그래서 한번 봐. 비현명. 거기에 4번 봐. 4번. 오른쪽에 4번. 현명이다 비현명이다. 비현명의 효력은 본인의 행위로 간주돼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돼. 간주에다 동그라미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은 간주. 따라서 간주 본다 이렇게 되면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효력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여기는 대리인은 나중에 차고 취소한다 못 한다. 이렇게 꼭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 다만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야. 상대방이 알 수이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 예외적으로. 그래서 현명. 양가로 2번 따라서 상할 수이면 대리행위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현명했으면 이제 여기서 자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었어. 그러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면 자 봐. 그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면 이제 다른 요건 다 갖춰. 유권 대리이면 대리권이 유권 대리이면 효력이 뭘로 가고 유효이고 이렇게 가.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이면 효력이 뭐겠어?
무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 요건을 갖췄는데 여기서 대리행위 하자도 없고 다 요건 갖춘 대리권만 없는 경우를 무권 대리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와 봐.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었어. 그럼 현명했더니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면 효력이 내가 형제간이 몇 형제야? 4형제.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본다. 1번 확정 무효. 2번은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어디 보냐? 번호 있는 1, 2, 3번 봐요. 성립해서 성립으로 가. 왼쪽에 거기 짚고 있어. 거기서 1번 찾아. 어디 있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반사력 행위거나 통정 허위 표시면 확정 무효. 그때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그다음에 2번 봐. 그냥 반사력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만 없으면 무권 대리가 되고 그때는 불확정 무효. 그러면 그 무권 대리는 두 개 있지. 다 같이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두 개 있지. 이제 거기 배울 거라고.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는데 무권 대리는 다시 협의의 무권 대리. 또 무엇이 있어? 표현 대리 두 개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표현 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데 대하여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계했음 안 했음? 했음. 근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외관 형성에 관하여 본인이 전혀 관계하지 않은 경우를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불러. 따라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전혀 관계하지 않았으니까 대리인 요 녀석이 아버지의 각종 위임장 등을 위조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꾸 물어본 신랑이 마치 이혼한 것처럼 계약서 막 쓰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서류 위조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책임 없다고. 이런 게 그냥 막 무서워할 거 없어. 신랑이 막 어째 막 우리 집에 편지가 이상한 거 날라오고요. 막 그래 물어보고 오더라고. 주소도 막 어쩌고 막 이상하다. 근데 내가 서류를 위조하지 않고 신랑이 위조해서 이혼한 것처럼 꾸며봐야 다 효력이 없잖아. 또 여러분들 가족법상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시가 돼. 그래서 통정으로 이혼했어도 무효야. 그거 제3자에게도 항상 무효로 다뤄진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유효로 다뤄지는 게 아니야. 가족법상 행위는 당사자의 진짜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 있는 것과 같은 외관 형성에 관계했음 안 했음? 그래서 따른다.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권 대리.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을 이 녀석이 각종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 변조해. 그리고는 위조 변조해서 을이 병에게 제시해 서류를. 그럼 병이 보니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그리고는 을을 믿고 갑의 이름으로 매매를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대. 안 했으면 무더기에 여기 와 있어. 참나 깝깝하네.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안 했어? 그러니까 요놈이 큰아들 요 녀석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상대방이 낚인 거예요 안 낚인 거예요? 엮였지. 그래서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여기는 매도인이 갑으로 했다고. 이렇게 지 이름으로 했으면 대리행위 아니니까 무슨 대리 문제 안 생기지.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했을 때 본인은 책임을 질 필요 없어. 책임을 질 필요 없어. 그래서 상대방은 나중에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본인에게 따른다. 본인에게 물어보고 나서 대리인에게 묻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본인에게 최고를 해. 본인아 아버지야 당신의 큰아들이 당신 이름으로 거래했는데 그거 추인할래 거절할래 답 좀 나오라고 최고한다고. 그랬더니
최고를 받은 본인이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요 거절이요? 거절했지? 그럼 거절했으면 이제 그 대리인 붙잡고 늘어져야지. 거절했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책임 나오면 여러분들 더 잘 알아. 다 지는 자, 묻는 자, 내용 있잖아. 이런 거 책임 내용. 책임지는 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책임 묻는 자는 선의 무과실.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지. 신뢰이익이요 이행이익이요? 따라한다. 무효이면 신뢰이익, 유효이면 이행이익. 여기는 무슨 이익이겠어? 이행이익이야 여기는. 왜냐하면 대리권만 없지 계약은 다 유효하거든. 그래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때 자, 책임 묻는 자 병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하고, 책임지는 자는 원래는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엄격한 책임을 져야 되므로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다시 한번 과실 없어도. 그러나 이 사람은 능력은 제한 능력자는 아니어야 돼. 다시 한번 과실 없어도 능력 있어야. 그래 이런 요건 갖추면 돼.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어떤 책임이냐면, 어떤 책임의 내용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이고 선택은 누가 하냐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은 계약 이행하거나 아니면 이행 못하겠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텐데, 그 손해배상액은 신뢰이익이다고 이행이익이다고? 이행이익. 자, 책임지는 자는 따른다. 과실 없어도 능력은 있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최고했더니 본인이 두 경우가 있어. 최고했더니 본인이 추인해버렸어. 그러면 추인해버리면 그때부터 유효야 소급해서 유효요?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따른다. 소급해서 유효. 이때 추인은 무권 대리인 이렇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 해도 되고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가 있을 수 있어. 어차피 갑이 직접 법률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 맺을 자인 이렇게 해도 돼. 따라한다. 추인의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득자에게 해도 돼. 아셨지? 자, 추인했을 때 그 다음에 추인은 일부에 대해서 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추인은 묵시적이어도 된다. 꼭 명시적이어야 된다. 추인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에 대해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는 없다. 이거 공통점이니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추인의 상대방은 전득자에게도 가능하다. 추인의 대상은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을이 갑의 X 토지와 Y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추인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 소급해서 유효.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나오면 제3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냥 제3자를 보호해줘야 돼. 이 정도만 물어봐. 그 다음에 본인이 거절했어. 그럼 거절했으면 끝난 거요? 대리인의 책임 생기는 거요? 그래서 다음 중 무권 대리인의 책임 요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게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지려거든. 첫째, 본인이 추인했을 때, 거절했을 때 거절해야 돼. 둘째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야 돼. 셋째는 능력은 있어야 돼? 능력과는 상관없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없어도 돼? 과실 없어도 된다. 상대방은 어떤 요건? 선의 무과실. 책임의 내용은 대리인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해주든가.
그럼 손해배상액은 순례이익이다, 이익이익이다? 대리권만 없다고 놓고 본다면 다 유효였어. 그래서 이익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해. 이것이 협의의 무권대리. 그 다음 표현대리.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 근데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 근데 을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너 그 일을 중단하라, 그만둬라, 철회했다고. 대리권을 철회했는데 위임장을 수거해가지 않았더니 3번 을이 위임장을 병에게 제시해. 그리고 병과 이렇게 거래를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그러면 이 위임장을 병에게 제시했을 때 이게 대리권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인데 그 대리권 있는 것과 같은 외관 형성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했음 안 했음? 했어. 그러면 이 외관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이런 걸 표현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표현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과 같은 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계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 그러면 이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상대방은 바로 따른다. 본인에게 묻거나 말거나 이렇게만 선택하면 돼. 대리인에게 물어, 본인에게 물어? 본인에게 묻거나 말거나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표현대리를 주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판사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지, 본인이 위임장을 수거해가지 않은 데 따른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더란 거야, 판사가 보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도 대리권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선의이지만 판사가 살펴보니까 과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끼리 와서 과실을 퉁치죠? 그런 과실상계라고 그래. 그래서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과 본인의 과실을 상계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하면 틀려, 이렇게. 그래서 판사는 전적으로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해야지 과실을 상계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게 할 수는 없다. 둘째, 상대방은 꼭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안 물을 수도 있어? 철회해버릴 수도 있어. 이것이 끝이라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표현대리 한 장 넘겨서 8페이지 보면 표현대리에는 3개가 있어요. 8페이지 보면 다 같이 외워본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건만 다를 뿐이고 효과는 똑같아.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는 꼭 대리권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상호 등을 대리인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한번 읽어본다. 위임장 교부, 명의대여, 인감 교부. 근데 인감 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아니고, 5번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 해당한다.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써, 별표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중개사에게 알선을 위임했다고. 메모. 중개사에게 주택을 팔아달라고 알선을 위임했어. 알아들음? 그럼 이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이다, 아니다?
중개 행위는 사실행위라고 그랬지. 알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사에게 알선을 위임한 것은 대리권 수여 표시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대리권 수여 표시 아니다.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남겨두었다면 대리권 수여 표시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어. 그럼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꼭 본인이 대리인과 거래할 제3자에게 해야 돼. 대리권 수여 표시 방법에도 제한이 대리인이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을이 병과 거래할 때는 현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럼 이 행위는 무효히 해야 돼 유효히 해야 돼? 유효히 해야 돼. 다만 갑과 을 사이에 여기는 유효한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잘 봐. 3번에 동그라미 1번 봐. 대리 행위는 유효해야 되지만 동그라미 1번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유효한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 여부는 문제되지. 다시 해. 여기는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유효. 대리 행위는 하자 없애야지. 근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어떤 유효한 관계가 있어야 돼. 이런 건 문제가 안 돼. 아까 여기 봐. 갑이 위임장을 주었다 철회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법률관계 존재해 안 해? 안 했는데 위임장을 갖고 있다가 제시해버렸잖아. 그래서 여기는 유효해야 되고 여기는 유효한 관계가 존재할 필요 없고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제3자는 항상 우리는 따라서 책임을 묻는 자. 책임을 묻는 병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러면 갑은 책임지는 자는 과실 있어야 과실 없어도 갑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요.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은 선이 무과실. 그래서 제3자는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고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 안 되는 게 두 개 있어. 여봐요. 표현 대리에서 본인의 책임 밑에 써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하나 써야 된다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이 담보 책임 지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 나오니까 외우느라고. 우리 시험 범위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그러면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근데 이 을이 대리권 있는 자가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해버려. 그러면 엉뚱한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이 대리인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될 텐데 기본 대리권의 종류는 묻지 않아.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읽어본다. 사작권.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이나 등기 신청권과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표현적 대리권. 거기에 6번에 투자상담 나오죠. 투자상담사는 이건 사실행위야. 사실행위. 그렇기 때문에 투자상담사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쉬워. 자, 이런 이렇게 내놓고 이런 권은 제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이렇게 나오면 있지. 앞으로 기본 대리권이 다 될 수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거 찍어버리면 돼. 126조에서. 그래서 이런 권은 제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다 있는데 따라서 투자상담사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하나만 안 돼. 하나만. 일상가사 대리권,
사자권 많다고. 표현적 대리권 엄청 많아.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은 뭐밖에? 투자 상담사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만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현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시키지 않은 행위는, 이 을과 병사에 시키지 않은 행위는, 월권 행위는 이게 반사이득 행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효해야 돼. 월권 행위는 무슨 행위? 그래서 3번에 1번 월권 행위는 유효한 대리 행위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자 월권 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꼭 나오는 게 동종 동그라미 쳐 유사한 행위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행위가 유효하지 않고 강행복규에 반해버리면 강행복규로 해결해야지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지. 그래서 에어발 강표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표현 대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표현 대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 대리 효력을 다시 해. 표현 대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상대방이요, 온리 상대방이야. 전득자는 표현 대리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 사람만 문제가 돼. 그 다음에 오른쪽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요 빼박이 사건 아시면 돼. 빼박이 생각나? 그래서 여기 형님이 요 건물주인데 동생에게 주차 관리를 맡겨. 주차 관리도 하면서 1층에 있는 입점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형님이 건물주가 이렇게 주차 관리와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빼박이. 근데 하루는 와서 보니까 콧구멍이 뻘겋다고 하지 않았어? 이 주자식이. 대낮에 자식이 술 처먹고 미용실에 가서 마사지 받고 있는 거예요. 저런 씨. 너 이놈아, 너도 데려다. 그 동생들 부모님들 때문에 말도 못하냐는. 그 동생 하나 있는 것 꼴 못 보냐 이놈아 해가면서 할까 봐서. 아이마 너도 중개사 자격증 좀 취득해라. 1년이 지났어. 공부한다고 막 땄냐 그랬더니 그 가민주 하시오 그랬더니 저런 이 새끼 검당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꼭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식아. 너 앞으로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식이 무슨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인지 알겠어. 너 앞으로 임대차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본연의 임무인 빼박이에 충실해 이 자식아. 그럼 이제 대리권 이제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근데 임차인들은 아직도 있는 줄 알잖아. 완장차고 주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하면 대리행위, 그전에는 대리권 있었지? 현재는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권 없는 사람과 거래했을 때 요 건물주가 다 붙여놨어야 돼. 여기다가 이 새끼 대리권 없다 이렇게 마이크로 딜릴 때라면서 이 자식은 콧구멍 뻘개서 대리권 없으니 절대 재임대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동생 이놈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버린 거예요. 따른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책임져야 돼. 그리고 자, 대리권 소멸 후에 봐. 여기서는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리권 없는 놈이 매매를 해버렸어. 그러면 권한을 넘었지? 이것을 표현적 대리권이라고 불러. 잘 봐. 빼박이에는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따른다. 표현적 대리권. 빼박이에게 권한이 뭐라고? 표현적 대리권. 이 임차인이 봤을 때는 임차권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 표현적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매매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표현적 대리권은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또 없다 하기만 해봐라. 있다고 다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입이 여기다가 이런 대리권은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따른다. 표현적 대리권. 표현적 대리권 들어가면 그것이 따라서 빼박이 권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빼박이 권한.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제 법정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논리적으로 법정 대리는 성립이 안 돼. 그러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다시 한다. 법정 대리에 적용되냐 안 되냐 한 개만 물어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논리적으로 법정 대리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개는 다 있을 수 있다. 어디?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법정 대리에 성립할 수. 그렇게 해도 모를까? 내가 금방 법정 대리 안 되는 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지. 125조의 표현 대리만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나머지는 적용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셨나? 대리권 남용은 법정 대리에도 존재할 수 있다. 다 있어. 근데 125조의 표현 대리만 법정 대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득돼요? 자, 이제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다 했어. 페이지 60페이지에 문제지 봅시다. 특 A 1번에 대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밑줄 그으셔. 대리권은 소멸에다가,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를 꼭 알고 계셔야 돼. 따라서 본, 그러니까 본파는 틀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 써봐요. 다 본사, 대사, 성파, 종철. 이렇게 해서 꼭 하나 외워놔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파는 여기잖아. 파는 분파요, 대파요. 대파이잖아. 대파. 대사, 성파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본사, 대사, 성파, 종철. 이렇게 해야 파산이 여기 있잖아. 그래야 해결된다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따르다 수, 각.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수요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4번 수권행위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메모 수권행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불요식행위. 그 다음에 독립행위, 보조행위. 그래서 시험에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보면 요거 하나만 해놓으면 해결돼 버려. 그리고 출이라고 비출이라고, 비출현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5번에다가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여기다 메모해. 강행규정이요, 임의규정이요. 그것도 강행규정이 나오면 틀려. 이렇게 임의규정이야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은 임의규정이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02번 밑줄 그시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법 02번에다 별표를 해. 시험은 이 사람하고 특 A하고 나하고 달라.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서 정해진 경우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 두 개 있다고 그래서 따라다 정해졌으면 시킨 일만, 정해지지 않았으면 보이게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서 결정된다. 2번 임의 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도 포함된다. 계약 체결에 대리권 수요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다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계약 체결했으면 끝난 거지. 다시 해지하면 안 돼. 의사표시. 넷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할 수 있다. 5번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 속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
담보대출에다 밑줄 그셔봐. 그러면 담보대출은 또 다른 의사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권한은 없다. 위임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계약을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또 다른 의사표시할 권한은 없다. 넘겨. 다 같은 내용이니까. 62페이지에 04번.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는 경우 유효한 경우를 골라라. 기억번. 본인이 피한정 후견인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 그러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 무효.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유효. 2번. 본인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과 정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했는데 대리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했죠. 그러면 권한을 넘었어 안 넘었어?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는 있어도. 셋째, 을이 위 토지에 대한 병의 병이 이미 매매 사실을 했어. 한번 매매했는데 병의 배임행위에 이중매매 적극 가담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지만 본인이 몰랐다고. 본인에게 효력이 지금 적극 가담했죠? 그러니까 무효요 유효요? 본인이 몰랐어도 뭐? 무효. 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답이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게 뭐요? 쌍방대리. 그러면 쌍방대리는 유효 무효? 쌍방대리는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무효지. 그래서 유효하다. 틀렸고. 2번. 본인을 위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을 다시 해지할 권한은 없다. 3번. 피한정 후견인이 아닌 자가 이미 대리인이 된 후에 그 사람에게 한정 후견인이 개시되면, 지금 한정 후견인이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다시 한번. 대사, 성파, 성년 후견인이 돼야 돼.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이야. 거기다가 밑줄 그셔.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다 같이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이 된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한다. 4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번.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밑줄 그으셔.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밑줄 그으시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명대리라고 불러. 무슨 대리? 그러면 일단 본인의 성명 썼음 안 썼음? 현명했어 안 했어요? 그냥 본인에게 귀속된다 해야지. 그 행위는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그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해야지. 그래서 대자가 틀렸고. 한 장 넘겨요. 08번. 민법에서 정한 임의 대리권, 거기다 밑줄 그으셔. 법정 대리권이다, 임의 대리권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임의에만 동그라미 쳐.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몇 가지 있어? 6가지. 다시 한번. 본사, 대사, 성파, 그 다음에 종철. 이렇게. 그래서 본인 사망, 본사, 대사. 본인에게 성년 후견이 개시되었다. 틀렸지? 본인에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본사. 그 다음에 4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종 동그라미 쳐놓고. 5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 철회 보였죠? 철.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07번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 본다. 2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밑줄 그죠.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거 잘 봐야 돼.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3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대리 행위를 할 때에 을이 갑의 강박에 의해서 대리 행위를 했다고 그랬어. 대리인이 상대방에 의해서 강박을 당했지? 그럼 대리 행위 하자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있는 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야지. 대리인이 사기당했잖아.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면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든 모르든 대리 행위 하자 있어 없어? 있어.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별표 해놓고 3번. 4번 갑의 대리인 을의 기망에 의해서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쳤던 상대방이 사기쳤던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요건은 볼 필요 없어. 대리인이 사기쳤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사기당했어도 본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 대리인에 대한 사기 이런 말만 나오면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돼. 있다 해버리라고 항상. 그 다음에 5번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여받은 이제 봐라.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안 나오잖아 지금. 5번과 2번을 비교해야 돼. 자, 5번 다시 간다. 내가 읽을 테니까 5번 다시 읽는다.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하면 X 해야 돼. 포괄적 이런 말이 들어가지? 그러면 O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의하셔. 그래서 2번과 5번을 비교하시라. 65페이지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1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3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매매 유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유임장을 제시했으므로. 5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포괄적 나왔어 안 나왔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한 장 넘겨. 67페이지에 14번 갑의 대리인 을은 요 14번 같은 문제 주의하셔야 돼. 갑의 대리인 을은 계약 체결과 자 밑줄 그으셔 취소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대리인도 원래는 취소권이 없어야 되는데 취소권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자 1번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번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면 본인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디귿번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면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원래는 없어야 돼. 원래는. 근데 위에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았다고 그랬지? 취소권까지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자 여기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을 때 취소는 본인이 해야 돼? 이미 대리인이 해야 돼? 그냥 거기는 밑줄 그으시고 해설을 하면 돼. 디귿에다 이렇게 써놓고 디귿에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쭉 빼서 메모.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취소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는 임의 대리인의 취소권을 부여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13번 왼쪽에 4번만 별표를 내. 13번 왼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5번 13번에 5번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선택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있어 대리인에게 있어? 상대방에게 있다. 자, 한 장 넘겨. 15번 대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아?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성자 들어갔지? 다시 한번 대사성파. 2번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6번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공통된 소멸사안이다? 공통된 소멸사유이다. 본사, 대사성파. 종처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지. 그래서 틀렸고. 리을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밑줄 그셔.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으로 야기되었을 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안죠. 아까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있어야 과실 없어도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것이야.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16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거.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 있다. 2번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을 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본인에게 해야지. 본인에게. 3번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한다. 맞아? 맞고. 네 번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본인이 해제해야지. 5번 만약 본인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69페이지 복대리 메모 오셔. 복대리에다가 이렇게 복대리 나오면 일단 대본선이다 대자선이다 이렇게 메모해서 외워버려. 대자선 대자선. 대리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요 행위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가 아니야.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이게 대자선 그다음에 본대 그리고 또 누구 임대 그리고 수임인이다 이렇게.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다. 맞지?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선임해. 2번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복대리인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갑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맞지? 넷째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대요 언제나 임대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렇게. 자 외워요.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한 장 넘겨. 18번 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맞아?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번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만약에 2번을 임의대리 해버리면 맞아. 3번 복대리는 동그라미 대 빨간 것도 대 자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대리인의 대 동그라미 대리인이다 대 동그라미 쳐봐. 대대요 본대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야 되는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해서 틀렸다고 여기가. 아시겠어? 이렇게 해야지.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틀렸어. 대리인의 해서. 그리고 우리 시험은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의 대리인 없어. 존재가. 네 번째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봐.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봐. 그래서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봐야지. 그래서 틀렸어. 5번 복대리인이 선임이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19번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2번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책임 있어 없어? 임의 대리인 책임 없다 그러면 틀렸지? 나봐. 임의 대리인은 책임이 둘 중에 하나 있어? 다시 한번 불불 책임, 성감 책임. 그러면 자 3번 본다.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불불 책임이요 성감 책임이요? 성감 책임이지 지명원자 선임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쉬었다 합시다. 5분간.